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열기 그대로 이어서 컴업 2023 퓨처 토크의 진행을 맡게 된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 히츠의 송지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박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컴업 2023 행사장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이제 만나보실 순서는 글로벌 HR 유니콘 기업이죠. 바로 뒤에 부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딜과 함께하는 코호스트 세션인데요. 창업 3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딜과 함께 글로벌 진출 현실과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딜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딜 코리아에서 세일즈 총괄하고 있는 김주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진출 참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어떤 걸 생각할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현재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그리고 딜이 어떻게 150여 개국 이상으로 진출하고 유니콘을 약 2년 반 만에 달성하고 현재는 15조 원 가치 기업이 됐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또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실제 글로벌 진출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탤런트, 결국은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 인재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우리 회사에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재의 풀 자체가 한국에서는 너무 작고 저희가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하이어링, 결국은 인재를 글로벌하게도 채용하고 싶다라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다만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영을 지원하고 경영을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떻게 그분들을 교육할 것이며 어떻게 그분들을 인식을 시키고 그분들이 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표님들 그리고 이사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연봉을 증가하더라도 나는 좋은 인재를 찾겠다, 유지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글로벌 채용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많은 채용인 그리고 고용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베네핏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플렉시블 워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베네핏으로 글로벌 채용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진출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대표님들이 많았지만 사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떻게 글로벌 진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은 계속 가지게 되셨죠. 글로벌 진출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많은 한국 기업들은 약 290만 달러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큰 기업,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490만 달러를 재원을 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어떻게 좋은 인재들을 소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어요. 41%의 대표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5% 대표님들은 어떻게 컴플라이언스,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할지, 그리고 현재 세금이나 이민법이나 현지에 있는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다루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로 진출이라는 것이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직원에게 글로벌을 들고 오는 고잉 글로벌에 대한 전략이 바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딜은 현재 2만 개 이상의 기업과 3천 명 이상의 임직원이 함께 현재 15조 원 가치의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급여는 약 7조 원 정도가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리디, 야놀자 같은 한국 기업과도 잘 협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딜은 어떻게 했을까요?
2019년도에 슈오 왕과 알렉스 보아지즈라는 두 MIT 석사생들이 저희 딜이라는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단 4년 만에 통합 풀스택 HR 플랫폼으로서 15조 원의 가치가 되었죠. 처음에 1억 불로까지 가는 여정이 가장 중요한 여정이었는데요. 2020년도에 시리즈 A를 받고 2020년도에 당해 3개월 만에 시리즈 B를 레이즈를 하고 2021년 4월에 시리즈 C까지 달성하면서 이 투자액이 중요한 것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고객사를 확보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시리즈 D를 완료했을 때는 4,500개 이상의 기업이 딜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약 2만 개의 기업들이 저희 딜을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웠냐? 첫 번째는 매출 중요합니다. 수익을 가져가는 거 중요한데 그거에 따른 도전 그리고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매출을 얼마나 잘 신경 쓸 수 있는지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Customer obsessed. 고객 위주로 고객을 위해 모든 것을 개발하고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은 먼저는 예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나올지, 어떤 미래를 가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시고요. 모든 것은 절차에 따릅니다. Trust the process라는 말 잘 아실 텐데요. 어려움이 있고 계속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 있겠지만 그것 또한 과정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재 고객사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고 우리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성장을 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중요한데요. Go global early. 빠르게 글로벌 진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세팅을 다 하고 나서 글로벌 진출을 해서 또 다른 세팅을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글로벌 기업으로의 방향성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리더십 차원에서는 성장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결국은 조직을 키울 때에 단순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계속 빠르게 조직을 키우는 것보다는 정말 그 조직원들이 필요한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팀에게 경청해야 합니다. 그 팀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지더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프로덕트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실험하고 빠르게 실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완벽하게 만들기보다는 먼저 실행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일즈. 초기에는 세일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세일즈를 지원하느냐가 프로덕트의 론칭의 관건이다라고 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들어주고 만약에 그 고객이 우리를 떠날지라도 항상 생각하고 그들이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가치의 중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팀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하면서 조직을 상승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스텝은 딜에게 무엇일까요? 글로벌라이제이션, 계속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구할 겁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국가가 150개가 좀 넘지만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지난주에 코소보나 코트디부아르 같은 곳도 론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AI, 이제는 AI 시대가 왔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사 플랫폼은 굉장히 보수적인 컨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AI로 풀어갈지 지금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도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성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패널리스트들 좀 모시고 조금 더 글로벌 진출에 대한 현실의 이야기, 그리고 이상의 이야기, 그리고 조언들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리스트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조금 저희 패널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이 진행을 제가 또 맡게 되었습니다. 저 얼굴을 계속 보시는 게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패널 분들에게 시간을 더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한 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김준영 이사님 먼저 해주시고 최재형 대표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H2 호스피탈리티라는 그 호스피탈리티 테크 기업에서 그 솔루션 사업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좀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좀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는 그 호텔이나 관광 산업에서의 그 예약을 하거나 그리고 그걸 운영하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전체 밸류 체인의 운영 프로세스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만족감을 줄 수 있게끔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굉장히 제고하면서 저희가 그런 밸류를 전달하고 있는 호스피탈리티 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 그 운영 프로세스 단별로 저희가 총칭해서 그 H2O 플로우라고 칭하는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걸 비디하는 그런 역할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코더라는 테크 HR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최재웅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지금 글로벌하게 80개국에서 개발자들을 소싱하고 그리고 검증해서 국내 기업과 매칭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HR 관리까지 해드리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10만 명 정도의 해외 개발자를 저희가 소싱하고 검증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 한 100개 정도에서 저희를 통해서 해외 개발자 업무해 보시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셀레이트에서 한국 법인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원강이라고 합니다. 저희 엑셀레이트는 이제 영화 드라마 번역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넷플릭스 같은 곳에 그 자막이 사람이 여러 번 들어가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첫 단의 초벌 번역을 저희 AI가 하고 그 다음에 전문 번역가들이 고치셔서 납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엔진을 가지고 한 여러분 보시는 자막의 한 절반 정도는 저희 엔진으로 초벌을 하고 사람이 고쳐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기계 번역 엔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간 번역 쪽으로도 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아레나 1에 가시면 이제 외국 말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옆에 한글 자막이 뜨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저희 엑셀레이트 엔진을 이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프의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이유건이라고 합니다. 반프는 이제 물류, 운송, 트러킹 시장에서 주요 사고 원인인 30%인 타이어 관련된 이슈를 잡고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 타이어 센서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뭐 타이어 공기압, 온도밖에 확인할 수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탈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타이어 빠짐이죠. 그리고 이제 연비 개선, 휠 얼레먼트 최적화를 통한 연비 개선. 그래서 플릿사들 그리고 이제 24시간 운영되는 자율주행 트럭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 안전 솔루션, 연비 개선 솔루션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이어가 이제 도로에 직접 왔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노면 상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CITS라든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도 저희 스마트 센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한번 큰 박수로 한 번 더 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여기 계신 우리 뭐 부대표님도 계시고 부사님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지만 다 이 컴업에 참여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부스를 운영하시면서 참여하셨던 기업도 있고 우리 반프 총괄님은 또 올해 부스도 있으시니까 찾아뵈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들 이제 뭐 대기업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초기에 계시지만 글로벌 진출을 고민하고 글로벌 진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계기들이 다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저는 우리 이원관 부대표님 먼저 부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벌써 영어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 계기는 또 어떻게 되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번역 회사다 보니까 처음부터 고객사가 이제 글로벌 번역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외국을 나가야만 했고 또 저희가 한국 법인을 만들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까지는 글로벌 번역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비록 최근에 이제 한국 콘텐츠가 뜨다 보니까 이거를 번역해서 이제 여러 나라 언어로 가고 있긴 하지만 기존까지는 주로 영어 콘텐츠를 한 2, 30개 언어로 바꿀 때 이때 사실 AI가 큰 효용이 있거든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외에 고객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직원들을 전 세계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엔지니어를 뽑기 위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반프 이유건 총괄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희가 조금 생소한 어떤 기술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부사장님께서는 약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총괄님은 어떠세요? 어쩔 수 없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사실 이제 트러킹 그러니까 지상 물류죠. 이제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고 땅덩어리가 넓으면 이제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으나 이제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대한통운이 대표적인 한국의 물류 기업인데요. 이제 대부분 트럭을 갖고 있는 기사님들을 쓰시기 때문에 지입 차량인 거죠. 이제 다만 해외 같은 경우는 니폰 익스프레스, 페덱스, UPS 같은 회사들은 자기네 인벤토리 안에 10만 대씩 차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미국, 중국, 유럽 마켓에 이제 저희가 진출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켓 사이즈 자체가 한국보다 컸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 또 이영호 부사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살아야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김주희 이사님은 좀 궁금해요. 호스피탈리티 전 세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너무 많은 산업인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되셨을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크게 저희가 지금 현재 글로벌리 한국, 일본, 동남아 그리고 최근에 중동까지 약 19만 객실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스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호스피탈리티 쪽에 이런 하우스키핑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사실은 2000년 그 후반 때, 2010년 중후반 때 저희가 메르스라는 걸 맡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그런 청소나 이런 것들을 좀 하우스키핑을 대행해주는 비즈니스를 계속 했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바운드 시장이 묶이고 이게 법 제어가 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막 힘들어져 있었을 때 저희 투자자를 통해서 좋은 기회로 일본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쪽에를 그렇게 진출을 하게 돼서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M&A 하면서 좀 더 성장했었던 게 좀 첫 번째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타겟하고 있는 테크로 조금 집중하게 되면서부터 좀 타겟하고 있는 그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체인들을 좀 타겟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의 모든 밸류 체인들을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한 프로퍼티 안에서도 저희가 상대해야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영업적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는 밸류들을 설득하고 줄 수 있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단계에서 결국 그 프로퍼티의 운영사보다는 오너사들을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 또 마찬가지로 우연치 않은 기회로 저희가 중동 쪽에 이런 투자청이나 이런 것들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과 상황적 배경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아마 진출을 자연스럽게 시도하고 분석하고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형 대표님에게는 약간 좀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글로벌 진출이라기보다는 글로벌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또 다루고 계시고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도우미 역할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계기로 슈퍼코더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슈퍼코더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창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개발자를 한 30명에서 50명까지 뽑았었어요. 근데 2020년에 아마 많이 이 업계에서는 들어보셨겠지만
뭐 개발자 인력 전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이직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개발자들을 채용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화두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4차 혁명 이렇게 되면서 예전에 IT 기업이 아닌 회사들조차도 디지털화를 이제 시작하면서 개발자들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발자 임금들도 진짜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는 일단은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해외에 있는 베트남 개발자들을 저희가 같이 일해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베트남 개발자들에 대해서 예전에 성공하지 못한 세대들이 너무 많았어요. 개발자들이 너무 주니어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힘들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 이유가 일단 개발자들 실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개발자 임금이 국내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저렴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같이 일할 때 이런 태도 측면에서 너무 적극적이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만족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가 오히려 이 시장이 새로 바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새로 창업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해외 인재를 채용하고 하고 뭐 글로벌 진출이나 이런 건데, 이건 짧게 한 명씩 그냥 툭툭툭 던지면서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현 대표님 얼마나 걸렸어요? 일본에 진출을 하시게 될 때까지? 좀 저희는 소요 기간이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 3개월 걸렸는지 1년 걸렸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짧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일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간접적으로 사실은 득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H2 호스피탈리티의 대표님이신 그 이응희 대표님께서 굉장히 추진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막 들어간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 상황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과 저희와 결을 좀 같이 맞을 수 있는 회사들을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M&A를 통해서 사실 저희 사업들을 좀 확장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분석을 굉장히 해보고 맞다 싶으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실 추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3개월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이것보다는 굉장히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추진력 있게 좀 진행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원관 부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뭐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데이 1부터 하셨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세일즈 팀이 2군데가 있는데요. 미국 세일즈 팀은 주로 이제 미국 LA 쪽, 미국 전체, 그다음에 유럽 쪽, 유럽에 또 직원을 두고 이렇게 커버를 하고, 저는 이제 아시아 쪽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제가 이제 한국 법인을 만들었을 때 한국에 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 대기업들을 많이 만나야만 했고, 그 대기업들은 POC나 테스트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빨리 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아웃바운드를 돌리다 보니까 저희랑 핏이 맞는 해외의 법인들을, 그 회사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 있는 어떤 회사,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회사. 근데 그 회사들은 이미 그 지역에서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 솔루션을 그 회사에 결합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이런 고객사들이 생겼을 때 파트너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인 그 글로벌 진출이 시작된 것 같아요. 즉 우리 반프도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조금 더 컨빈싱하고 더 좋은 고객이 많았던 것처럼 저희도 조금 더 좋은 매출, 조금 더 좋은 고객사를 위해서 이제 국내보다는 조금 더 해외에 가보자. 그 판단을 내린 시점부터는 해외를 중심으로 좀 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의 전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글로벌하게 지금 안 되니까 뭔가 성과를 빨리 내보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딱 글로벌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총괄님도 전 궁금한 것 같아요. 페덱스, 뭐 UPS 이런 거 엄청 큰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기, 어떻게 내가 빨리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계기가 정말 데이 1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계셨는지 진짜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그 세일즈 사이클에 대한 건 어카운트마다 너무 다른 것 같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조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처음 접근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대기업 쪽에 스타트업을
부서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부서들, 오픈 이노베이션 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월급 받는 이유가 몇 개 스타트업을 만났고 몇 개와 스타트업과 같이 협력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 사업부랑 연결을 시켜서 효과를 냈을지가 그들의 어떤 연간 KPI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먼저 타겟을 했고요. 오픈 이노베이션 팀이 없다면 CVC 팀이 있을 거고 아니라면 오픈 이노베이션 어드바이저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술이랑 대기업들을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중간 벤더 업체인 거죠. 그런 벤더 업체들도 궁극적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서 줬을 때 성과 B가 나오는 거니까 그들의 마찬가지의 KPI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 오픈 이노베이션 어드바이저리 firm들을 먼저 타겟을 해서 보다 조금 효과적으로 빠르게 저희가 조금 고객사들이랑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사님이나 총괄리나 부장님께서는 약간 파트너사 중간에 어떤 단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최영 대표님은 처음부터 그냥 영업을 하고 실제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기 때 어땠는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얼마나 사실 지금은 10만 명이나 넘지만 처음에는 뭐 10명, 20명으로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그 소요 기간과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국내에서 해외 개발자와 같이 일하고 싶은 회사를 설득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개발자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해외 개발자를 모으는 부분들. 근데 해외 개발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국내 개발자들을 설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다들 편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해외 개발자와 영어 커뮤니케이션 안 된다. 그리고 원격 호러라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해외 개발자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컨셉,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깨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실제로 해드리게 함으로써 한 분, 두 분 이렇게 고객사분께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국내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벌하게 가장 뛰어난 인재를 채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인재에서 나오는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를 거치면서 원격으로 일하고 해외에 이런 기회를 찾는 개발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당연하게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력이 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로컬 샐러리를 받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동일한 실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낮은 연봉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유럽이나 미국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에도 같이 일하고 싶은 의지 있는 개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좀 모으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설득하는 과정만 확실하면 그 뒤에서 개발자 찾는 거는 진짜 그냥 더 열심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 PayPal for Contractor 라고 해가지고 사실 페이먼트 솔루션으로 저희가 먼저 피치덱을 했어요. 피치덱의 첫 번째 장이 Deal is the PayPal for Contractor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시고 시작했을 때 어떤 벤치마킹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이제 설레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난 이런 기업과 비슷하게 되고 싶었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총괄님이 먼저 제 눈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눈을 봤군요 제가. 네. 사실 저희는 막 오마주를 하거나 아니면 좀 모티브로 잡을 수 있는 회사들이 딱히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센서로서 이제 타이어 혁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꿈꾸는 기업이고 이거에 대한 선례는 사실 없었거든요. 다만 궁극적인 그냥 미션 자체는 First Generation에 우리 안전벨트가 있었고 Second Generation에 에어백이 있었다면 저희는 이제 차세대 궁극적으로 이제 24시간 물류가 언젠가는 될 거고 가까운 미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24시간 운행이 될 때는 8시간 현재 기준이 되는 운행에 비해서 확실히 타이어 같은 경우도 마모도 빨리 될 거고 타이어 스트레스도 증가하게 될 건데 충분히 타겟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요. 따라서 저희는 비기너 뉴 퓨처라는 저희가 약자예요. 밤프. 그래서 저희는 타이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저희 첫 번째 모델이지만 저희는 세이프티의 이제 새로운 유니콘 넘어서 데카콘이 되고자 하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벤치마크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안전벨트에서 에어백에서 우리 타이어 센서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진짜 좋은 어떤 그런 설레. 기업이 없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다 이게 비슷한 질문일 텐데
이용환 부사장님이나 김정희 이사님 입장에서 호스피탈리티,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랫동안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일 수도 있고 경쟁사도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뚫을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초반에 어떤 벤치마크나 선례들이나 생각하셨는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먼저 부사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 사실 AI를 가지고 번역을 하는 플랫폼도 많고 솔루션도 많고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이 저희가 2019년에 처음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AI라는 근데 사실 지금은 AI를 스타트업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진 것 같아요. 큰 회사들이 챗GPT 같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좀 가능했거든요. 저희가 목표한 거는 뾰족하게 하자. 그래서 사실 기계 번역 중에서 영화 드라마에 포커싱해서 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뾰족함으로 시장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무조건 사람이 하는 게 번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미디어 영역에 그러면 초벌 번역, 그러니까 퍼스트 트랜슬레이션부터 AI가 하면 어떨까 이런 정말 마켓을 창출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었고 이제 사실 지금 제가 벤치마킹 하고 싶은 사례가 굳이 뽑자면 요새 최근에 시리즈 B를 잘 봐준 올거나이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창수 대표님이 정말 잘하세요. 정말 잘하신 게 거기도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고객처를 찾아서 해외를 뚫다 보니까 일본 시장이 촉촉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들에 맞는 니즈에 맞게끔 계속 추가적인 개발을 하셨고 거기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신 거죠. 저희도 최대한 발을 넓혀서 많이 어디가 촉촉한 것인가, 어디가 정말 엑셀레이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인가 이걸 찾아서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뿌리내리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뾰족함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스타트업 입장, 우리나라는 더 그게 힘들잖아요. 대기업도 워낙 많고 워낙 이제 발 넓고 약간 또 커뮤니티 자체가 좀 작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뾰족함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데 너무 좋은 벤치마크인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호스피탈리티 또 많잖아요. 또 어떻게? 일단 그 해외든 국내든 그 본질적으로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이슈들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럭셔리 호텔 같은 데 가면 정말 이렇게 화려하고 항상 이렇게 정갈하게 입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저희가 흔히 아는 부킹스닷컴에서 예약을 하고 들어오실 때 그것들을 다 엑셀로 받아서 이렇게 예약실에서 다 하루 날마다 이렇게 넣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려고 했던 접근들이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예약단에서 그리고 뭐 모바일로 체크인을 하거나 그리고 업셀링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거나 뭐 CRM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사실 조금 다른 접근이었던 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 모든 밸류 체인의 플로어들을 다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건 사실 이 호스피탈리티 산업 쪽에선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어려운 것들을 계속 따라갔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저희가 그 사실 여행이나 관광 사업 산업들은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그런 시대의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개선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이 계속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좀 맞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생하려면 뭘 해야겠지? 라고 하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없지? 보면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런 운영 프로세스들을 전반을 다 훑는 과정에서 고객이랑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세요 이런 접근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다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카카오톡에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인입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쭉 트래킹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개인화되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집중을 했었던 것들이 사실 국내나 해외나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좀 해외 진출에 대한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고 중동에서도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고집은 부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저희는 사실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에서 B2B를 하기 위해서 사실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매너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동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빨리 캐치하려면 그 전에 어떤 그 기업들이 그 나라에 가서 성공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사실 굉장히 캐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그 국가에 랜딩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정 대표님에게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개발자 플랫폼 많잖아요. 그리고 해외 개발자 플랫폼도 우리나라 기업 말고도 해외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뭔가 최정 대표님께서는 어떤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선례나 아니면은 그런 벤치마킹을 했던 거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그런 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진짜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글로벌로 봤을 때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국내 인력으로 일단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해외 인력도 써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그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일단 딜 같은 글로벌 HR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딜이 선도적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다 유니콘 기업들이 되게 빠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딜 같은 HR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툴들 아니면 저희 같은 HR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뀔 수 있겠다라고 했고 많은 회사들이 많이 얘기한 단어 중에 하나가 탤런트 클라우드예요. 저희가 예전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생각했던 거 보면은 다 회사 안에 있었어요. 다 회사 안에서 구축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다 아마존이나 MS 아주어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를 쓰잖아요. 더 이상 위치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원격 근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탤런트의 뽑을 수 있는 한계가 멀어졌다. 더 넓은 곳에서 뽑을 수 있다라고 됐고 국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해외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개발자와 일했던 게 처음은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해외 개발자와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삼성, LG 이런 같은 회사들이 중국에다가 그리고 인도에다 베트남에다가 R&D 센터를 세워서 개발자들을 채용했었어요. 그런데 다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보통 해외 개발자 같이 일을 하려면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원활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툴도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메일이나 국제 전화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가 익숙해진 줌이나 구글 미시나 여러 가지 협업 툴들 슬랙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깃허브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2020년 전까지는 다들 쉽지 않다라고 보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바꾸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거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좋은 게 다 산업이 다르잖아요. 지금 네 분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사이트가 좋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이제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우리 글로벌 갔고 우리 지금 일본에서 투자청도 왔고 아부다비도 갔고 개발자 10만 명이나 됐고 100개 기업도 있고 미국은 이제 더 계속 미국 진출하고 뭐 유럽 진출하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물이 뭐였고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는지 먼저 최정 대표님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개발자 찾는 거 어렵지 않고 쉬웠다라고 하시고 플랫폼 운영하는 거 많이 우리 인식도 바뀌어지고 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셨어요? 혹시 그 개발자 찾는 게 제일 어려웠는지 아니면 설득이 더 어려웠는지 어떤 장애물들이 계속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분들의 약간 고정관념 일단 해외 개발자들은 일단 영어 커뮤니케이션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로 실력이 정말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싼 게 비지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태도가 너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사실 고민을 하셨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김정희 기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연치 않은 기회, 일본에서 뭔가 연락이 오셨고 뭐 아부다비 투자청이나 이런 만남을 가지셨는데 어려움들이 있으셨다면 아니면은 해결하기 조금 아직도 힘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글로벌 진출에. 저 좀 앞전에 얘기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뭐 인베스트먼트를 받거나 혹은 우리의 영업망을 뚫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공동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사실 힘들었던 것들은 저희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간접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저희가 이제 M&A를 해서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되게 굉장히 좋은 저희 파트너를 만나게 됐어요. 일본 분이셨는데요. 그분한테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뭐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긴 하지만요. 그 너무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오가고 우리 해보자라고 딱 끝나서 보통 우리 한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오자마자 바로 텀 날리잖아요. 우리 같이다 날리는데 그걸 보냈는데 일주일, 2주일 뭐 오랜 시간이 돼도 답변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런 거지라고 해서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일본은 사실 그런 파트너십이나 계약 관계가 일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관계를 이렇게 계약을 텀을 맺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파트너사의 대표님께서는 저희를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이응희 대표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결국은 됐습니다. 뭐 중동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힘들었던 게 사실 그 라마단이라든지 이런 그 시즌널별로 굉장히 좀 독특한 그 베케이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이렇게 마치 저희가 컨콜을 하고 만났을 때는 당장 내일 뭔가 이게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가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챗을 보내도 연락이 되지 않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몰랐던 게 사실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그 행태들이 저희랑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사실 조금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면 뭐 왓츠앱에서 챗을 보낸다든지 뭐 메일을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조금 독특하게 그 음성 메모를 사실 뭐 왓츠앱 통해서 남겨놓으면 굉장히 빨리 또 답변이 오는 이런 좀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빠르게 캐치업해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 문화를 잘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바로 나가서 그런 분들을 찾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 딜 코리아 같은 분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미리 인지하고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 뭔가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덧붙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홍보를 중간중간에 계속 대표님들과 이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이유관 총괄님 여쭤보고 싶은데 기술이고 사실 또 굉장히 어쩌면은 좀 굉장히 보수적인 산업 쪽에서의 진출일 수도 있고 당연히 안전, 우리가 이 에어백 다음으로 이런 것을 이제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겠다라고 해서 너무 멋있지만 글로벌 진출이나 미국 갔을 때, 유럽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말 그냥 꾸밈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세일즈든 간에 구매자가 믿고 이게 진짜 되는 프로덕트야? 너희 믿을 만한 회사야?를 증명하는 게 가장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뭐 이런 거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뭐 가장 중간 밑단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스테이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세일즈, 뭐 컨설팅 세일즈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 있어라고 증명하는 게 두 번째. 가장 조금 어려운 게 저는 딥테크 세일즈, 세상에 없던 거지만 우리를 믿어봐를 증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레퍼런스 빌딩, 한국 대기업들도 이제 글로벌리 되게 많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를 갖고 가는 거. 두 번째가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 레퍼런스를 갖고 이제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이거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해줄게 라고 해서 저희 팀원들이 다 미국에 날아가서 실제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자고 프로젝트의 경과 리포트까지 써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처음 해외 대기업과의 레퍼런스를 그렇게 쌓았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레퍼런스 체크나 레퍼런스를 두는 것들. 그래야지 그런 어려움들, 딥테크나 이런 거, 밸류 이런 것들을 파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원가 부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어떤 곳에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조금 요새 왜 스타트업 시장이 썩 좋지 않다 이런 말 많고 투자받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됐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술, 테크 회사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엔지니어들의 감각은 좋은 제품 만들면 왜 안 써? 막 이런 감각이 강해요. 근데 세일즈 파트에 와보면요, 여러분 노트북 하나 사실 때도 여러분요 10번 이상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가서 쿠폰 받으면 더 써. 사람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심지어는 딥테크예요. 그래서 AI 이게 잘 될까? 우리 반프가 하셨던 말이랑 되게 비슷한데, 니네 거 쓰면 정말 좋아? 번역이 잘 돼? 뭐 효율이 나와? 이거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심지어 결혼도 국제 결혼이 더 어렵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이거를 막 대도 않는 막 영어를 써가면서 막 원래 가장 힘든 게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햄버거 주문하면 햄버거 10개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에 가서 이걸 마케팅을 뛰는 건데,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들의 본질이 우리가 좋은 기술이 있어요, 투자해 주세요, 이거보다는 우리는 매출을 낼 수 있어요, 우린 본질적으로 기업으로서 생명력이 있어요,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 때가 됐고, 그러면 정말 고객을 만들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지 진짜 스타트업인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금도 어렵습니다. 맞아요. 부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대표님, 이사님, 부사님 다 세일즈 하실 거고 지금도, 그리고 계속 할 예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세일즈 안 해 이러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같이 아까 김정희 이사님은 그 밸류 체인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반프 입장에서는 딥테크를 이게 진짜 안전한 거냐, 정말 중요한 거냐, 정말 효율적이냐, 그 최정현 대표님도 마찬가지냐. 해외 개발자 같이 일할 수 있고 너무 좋고 그들의 매니지먼트도 가능해. 그리고 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우리가 매출이 가능한 거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사업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HR 글로벌하게 할 수 있어? 야, 법 다 다른데, 소득세 다 다른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결국은 그 밸류를 얼마나 애드하느냐가 지금 스타트업에서는 중요한데, 그 밸류가 결국은 매출에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이제 결국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사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많은 분을 모셔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여기 예비 창업가도 있으실 거고 지금 스타트업 운영하신 대표님들 아니면 직원분들, 학생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각각 한 명씩 좀 조언 이런 거를 그냥 좀 말씀해 주시면서 좀 끝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햄버거 10개는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영광 부사님. 먼저 조언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뭐 조언 드릴 주제는 아니고요. 왜냐면 저도 스타트업 경험이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됐고, 그전에는 좀 되게 딱딱한 직장에서 되게 고정적인 일을 했었어요. 저는 원래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제가 공직생활 한 15년 하다가 공무원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좀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이 스타트업에 나와봤는데, 중요하죠. 이제 뭐 굳이 조언 하나 드리자면은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진짜 한 공무원 하는 것보다 한 3배 재밌어요. 근데 고통은 한 30배 있습니다. 예, 그걸 감내하실 수 있으면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거 중요하니까 진짜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최정 대표님은 어떠세요? 사실 지금 개발자도 해외에 많이 계시고 하니까 영어로도 많이 소통하실 거고 굉장히 재밌게 일하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혹시 또 다른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많은 회사들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잘 되는 회사들은 약간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 없이 결국에는 목적에 약간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팀원들, 그 팀원들이 꼭 한국말 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이제 봤을 때 글로벌하게 누가 우리 회사의 가치를 가장 많이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지금같이 탤런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한 8천만 명 정도의 인재가 부족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된 마인드로 우리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로 저희가 해외에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좀 오픈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희 이사님 혹시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주제 넘어서 뭘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드리지는 못할 거, 좀 드리기는 어렵고, 좀 제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요. 아까 그 뾰족하다라는 키워드를 좀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굉장히 이런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라는 막 이런 광대한 꿈을 갖고 사실 고객한테도 접근하고 해외에도 접근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거를 우리가 꿈꾸는 걸 이루려고 접근하다 보면 사실 한국말로 서로 대화해서 그거 풀어가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국내 대기업을 가든 우리 고객사를 가든 그 모든 거를 우리가 다 해주겠다라는 접근으로 가면 사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뾰족하게 그들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밸류에서 정말 작은 거지만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빨리 캐치를 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빨리 증명을 해보이는 것들이 그 신뢰를 쌓고 더 비즈니스를 넓혀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면서 좀 회고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유관 총괄님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스타트업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성장하고 있는 궤도에 올라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경험에서 일하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포지션 5개 지금 열려 있습니다. 반프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링크드인 활용도 되게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중요한 것 같아요. 반프 링크드인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총괄님이 제일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중에. 오늘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4가지가 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중요한 컨셉 4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즐거움. 사실 스타트업 즐거움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진짜 30배, 40배 어렵습니다. 저희도 기업이 4년 되고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새벽 2시에 콜도 잡히고요. 미국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려면 새벽 3시에 얘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 마인드 너무 중요해요. 한국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글로벌 진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빠르게, 이 빨리라는 게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Y 컴비네이터나 이런 유명한 엑셀러레이터는 어떻게 정말 빠르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사실 딜의 저희 가치 중에 딜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메일을 다시 보내라라는 거고, 마지막 링크드인,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링크드인 많이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글로벌 가고 싶으시면 링크드인 하시고 반프에도 잡 디스크립션 보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글로벌 진출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항상 응원하고 저희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